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 95%가 한 번쯤은 경험하지만 말하기 부끄러워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 문제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오신 68세 김순자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손자가 놀러와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할머니 냄새가 이상해요 라고 말해서 너무 상처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외출도 줄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로 인한 냄새의 정확한 원인과 완벽한 해결법을 아실 수 있고 다시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어울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시면 냄새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더욱 위축되고 우울감까지 생겨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앞으로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나도 이런 고민 있었는데 이제야 해결 방법을 알겠다 싶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냄새가 생기는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위생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40대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확연히 많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특유의 기름진 냄새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둘째, 피지 분비량이 변합니다. 얼굴은 줄어드는데 등이나 가슴 부위는 오히려 늘어나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몸속 독소가 피부를 통해 나오면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세정 방법이 냄새를 더 악화시킵니다. 대전에서 오신 71세 박철수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번씩 뜨거운 물과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며 씻었는데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서 더 많은 피지가 분비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정법은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하루 한 번 정도만 씻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등 위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 부위들이 노레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옷과 침구류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옷을 며칠씩 입거나 이불을 오랫동안 빨지 않으면 냄새 분자들이 섬유에 스며들어 세탁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은 갈아입어 주세요. 그리고 세탁할 때는 산속에 표백제를 조금 넣어주시면 냄새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베개와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햇볕에 말려주세요. 자외선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을 죽여줍니다. 네 번째, 입냄새와 몸냄새의 연관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데 입냄새가 심하면 전체적인 냄새 인상이 더욱 나빠집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틀니는 매일 밤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혀 클리너로 혀도 꼭 닦아주시고 구강청 결제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섯 번째, 식습관이 냄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늘, 양파, 생선 같은 향이 강한 음식들은 소화 후에도 몸에서 냄새가 나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냄새들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반대로 녹차, 레몬, 파슬리 같은 음식들은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잔씩 녹차를 드시고 식사 후에는 레몬물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변비가 있으면 장 속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물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셔주세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냄새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번째, 질병으로 인한 냄새 변화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고 간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특별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냄새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특급 냄새 제거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목욕법. 일주일에 2번 정도 목욕물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몸을 담그세요. 베이킹소다가 냄새를 중화시켜주고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둘째, 녹차 우린 물로 씻기. 진하게 우린 녹차물이 식으면 샤워 마지막에 몸에 부어주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냄새를 억제해줍니다. 셋째, 레몬과 소금 스크럽. 일주일에 한 번 레몬즙과 굵은 소금을 섞어서 목 뒤, 귀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각질 제거와 냄새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옷장 냄새 관리. 옷장에 숯이나 커피 찌꺼기를 넣어두세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말려서 넣어두시면 자연스러운 향이 옷에 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발과 양말 관리. 발냄새도 전체적인 냄새 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은 하루 신으면 이틀은 말려주세요. 신발 안에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섯째, 침실 환경 개선. 침실을 자주 환기시키고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를 사용하세요. 습도가 높으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일곱째, 천연 방취제 만들기. 분무기에 물 200ml, 에탄올 50ml, 레몬 에센셜 오일 10방울을 넣고 섞어서 방취제로 사용하세요. 화학 방취제보다 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 문제로 사람들을 피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고 올바른 관리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2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냄새 고민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